11일차. 자, 11일차 역시 듣기 3부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듣기 3부분은 사설에 관한 질문을 들어볼 텐데요. 자, 일단 사설은요, 자기의 주관, 보통 우리는 논설문이라고 하죠. 자기의 견해를 밝히는 글인데, 이 사설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학생들이 보통 사설이 이제 주제가 거의 마지막에 나타나니까 마지막만 들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실 문제와 연관된 거는 이 사설이 어떤 화두로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도 많이 묻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을 꼭 들어야 된다는 거. 첫 번째 부분을 들으면 문제랑 연관이 되지 않다 하더라도 오늘 할 사설의 내용이 무엇인지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부분을 꼭 들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당연히 마지막 부분은 주제가 정리가 되거나 결론을 내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도 역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설이라는 것은 통상적인 내용을 얘기하지 어떤 그러니까 좀 특별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인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생각을 가진 사람의 이런 견해를 넣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기를 잘 파악만 한다면 이런 게 답이 되지 않을까 항상 고민을 좀 해본다면 실제 문제를 풀 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것을 저와 함께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A 정지, 단답형의 단어가 나왔어요. 이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닌데 오늘은 일단 단답형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B身体发育, 자, 신체 발육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性格培养, 성격 양성. 그 다음에 심리,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심리를 얘기하는 건데 이건 지금 뭔가 단어로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딱 이거 身体发育를 보니까 뭔가 감이 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性格培养. 자, 6급에서培养거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하이즈, 자녀. 그래서 身体发育도 신체 발육이잖아요. 보통 우리 어른한테 신체 발육이라는 표현을 안 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면은 아이와 관련된 것, 즉 자녀와 관련된 거 얘기하지 않을까 싶고요. 성적과 심리가 나온 거 보니까 혹시 부모님들이 가장 신경 쓰는 거라든지 중시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관심을 가지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분명히 자녀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고 가장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지 이게 아마 1번 문제 추측이 가능해지네요. 좋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A能否. 자, 일단 특징이 있네요. 能否是否가 있죠. 그렇죠? 能否是否는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인지 아닌지의 여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얘를 빼고 빨리 볼게요. 저것 때문에 오히려 거슬릴 수 있으니까 A는 在集体中实现价值. 자, 집체 중에서 가치를 실현하다. 좀 어려워 보이죠? 빨리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이들이니까 아마도 아이들, 뭐 유치원이면 유치원, 학교면 학교 이러한 단체 생활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 B는 当上 빤깐뿌, 100%네요. 오늘 아이에 대한 내용 맞습니다. 빤깐뿌 이러면 우리 왜 어렸을 때 반장, 부반장 이런 간부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간부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C는 장辈老师表扬, 역시 마찬가지죠. 선생님에게 뭐 칭찬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자주, 그죠? 그 다음에 作业是否及时完成, 숙제를 제때 완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일단 나쁜 건 없어요, 그렇죠? 될 수 있는지 없는지라고 했지만 거의 나쁜 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부모님의 자녀에 대한 바람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바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거꾸로 이 자녀가 자기가 어떤 학생이 되고 싶었는지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아니면 자녀에 대한 바람. 그렇죠? 부모님이나 자녀에 대한 바람을 아마 얘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 보기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3번은요. A. 鼓励孩子帮助同学. 자, 일단 격려하라는 거죠. 아이가 친구들을 도와주도록. 자, 이렇게 되면은 벌써 아이가 친구들을 도와주도록, 반 친구들을 도와주도록 격려하라고 했으니까 가장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 그 다음에 让孩子上课外辅导班. 자, 课外辅导班이네. 课外辅导班. 이러면 우리 보통 말하는 학원, 보습 학원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업 외에 교습반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가 항상 랑이 나오면 아이가 뭐하게 이 학원을 다니게 해야 한다. 上课外辅导班. 그 다음에 C는요. 教导孩子要尊重老师. 자, 일단 가르치란 거죠. 教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教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선생님을 존중하도록 가르쳐라. 常与老师交流. 자주 선생님과 교류해라. 가장이 해야 할 일이
해야 할 일이거나 가장이 아이들에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지문에서 답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첫 번째 부분을 꼭 좀 들어달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파란색 부분이 이미 답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딱 파란색 부분이 어디에 있어요? 처음과 거의 마지막에 있다라는 거 보이시나요? 물론 매번 그렇진 않지만 사설은 항상 확인 한번 해보세요. 답을 이제 정리하고 나면 이 답이 어디서 나오지? 이게 아니라면 아까 설명은 좀 안 했는데 우리 예전에 일부분 할 때 얘기한 적 있어요. 但是,可是, 그 다음에 实际上, 실제로는 뭐 이런 단어들 뒤에 역시 실제로, 그러나 이런 단어들 뒤에 사설에 대한 관한 문제에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첫 번째, 마지막 그리고 이런 특정 단어 뒤의 내용을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앞부분. 长期以来学习成绩一直被家长当作衡量孩子优秀与否的重要指标. 자, 무슨 말이냐면 오랫동안 학생들의 학습 성적이 주어져 그렇죠? 가장들에 의해 줄곧 뭐 되었다?衡量되었다. 자, 衡量하면 가늠하다, 재다라는 뜻이에요. 뭘 가늠하는? 孩子优秀与否的重要标准. 아이가 우수한지 안 한지의 중요한 지표로 여겨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학습 성적이라는 것이 줄곧 가장에 의해 아이들이 우수한지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 여겨졌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성적이 좋으냐 나쁘냐로 이 학생이 우수하냐 안 우수하냐로 여겨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기에 뭐가 있었냐면 청지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의 답은 学习成绩. A가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좀 볼게요. 그런데 孩子最重视的确是与同学的关系以及能否在集体中实现自己的价值.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성적을 가장 중요시 여기지만 아이들은 오히려 어떻다? 가장 중시하는 것이 오히려 뭐이다? 친구들과 반 친구들과의 관계이고 이지 and 그리고 能否在集体中 집체 속에서 그렇죠. 이 속에서 이 무리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실현시키는 거다. 두 번째 보기에 뭐가 있었냐면 能否在集体中实现价值가 있었죠. 정답 역시 A에 있었거든요. 역시 두 번째 문제도 A가 정답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봅시다. 마지막으로 가봤더니 어떤 부분이냐면 이 부분이죠. 家长应该多鼓励孩子帮助同学为集体服务. 자, 가장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왔어요. 인가의 또 구리, 많이 격려를 해야 됩니다. 어떤 내용? 이하의 내용. 어떤 내용이죠? 아이들이 친구를 돕고 왜集体, 이 무리, 자기가 포함된 그 무리를 위해서 서비스하다. 무슨 말이에요? 좀 희생 좀 할 줄 아는, 봉사할 줄 아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격려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마지막 부분에 3번에 구리 하이즈 빵주 동슈가 있었거든요. 그 앞부분 내용이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이 A가 된다. 오늘은 모두가 다 A네요. 정답이. 그래서 A가 나왔는데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이 사설은 주관이고 견해인데 통상적인 생각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기를 파악을 해가지고 좀 이 통상적인 내용 보기를 짐작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만약에 지문을 듣는다면 지금은 우리가 당장 시험을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실력을 좀 키워야 되는데 문제와 상관없다 하더라도 항상 앞부분을 듣고 오늘 무슨 얘기 할 건지 추측해보고 마지막 부분을 듣고 이 사람의 결론은 무언지 이것을 좀 고민하는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1차 독해 3부분입니다. 독해 3부분 역시 글의 종류로 나눠놨지만 우리가 듣기에서 어차피 글의 종류에 따라서 지금 어디 부분에 집중해야 될지를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해 3부분은 계속해서 보기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기 보는 연습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부터 보실까요? 자, A를 보시면은 激发人的内在潜能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일단 뭐가 없는지부터 확인해라. 주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激发 불러일으키다. 무엇을? 潜能 잠재 능력이죠. 潜力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사람이 뭐 내재된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일단 대략적으로 이 잠재 능력을 불러일으키는 거. 궁금해요. 그렇죠? 저도 잠재 능력이 있을 텐데 이것을 불러일으키는 주어는 뭘까? 되게 궁금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B 他们会在不知不觉中偷走你的梦想. 자, 在不知不觉中 모르는 사이에 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들은偷走 훔쳐가요.
梦想 꿈을 꿈을 훔쳐가는 그들이라면 그들이 사람이든 사물이든 주의할 것 탐험이라고 해서 꼭 사람이란 법은 없습니다. 사물이 돼도 되겠고요 동물이 돼도 되고 어쨌든 앞에서 언급한 그것들은 다 뭐다 너의 꿈을 빼앗아가는 존재야. 그럼 좋은 존재일 리가 없겠죠. 특히나 모르는 사이에. 그럼 앞에 있는 자 탐험도 결국 대명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는 뭔가 나쁜 존재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봤습니다. 现는人生有三大幸事 자, 三大幸事 세 가지 큰 행복이 있다라고 해서 인생에는 그러면 당연히 그냥 세 가지 행복이 있다고 그게 뭔지 안 밝히진 않겠죠. 그러니까 세 가지 행복한 일이 아마 나열되지 않을까 예, 추측을 해봤고요. 마지막 D입니다. 决定你的人生成败 자, 决定 결정했다. 뭐를 人生成败 자, 成败는 자, 승패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패, 성공과 실패. 당신의 인생 성공과 실패겠죠. 요것도 주어가 없네, 그렇죠? A랑 형태는 똑같아요. 하지만 내용은 여러분 좀 구분해야 될 게 뭐가 다르냐면 뭐가 다를까요? A는 잠재 능력을 불러일으키는 주체니까 무조건 좋은 거여야 돼요. 그렇죠? 하지만 D 같은 경우에는 성공도 결정짓고 실패도 결정지을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주체이기 때문에 일단 좋은 거라고 말하기보다 상당히 중요한 거고 둘 다 개념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라는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주어야 돼요. 좀 어렵네요. 나중에 지문 보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 就能使你的人生与众不同光彩照人 자, 제가 제일 이제 학생들한테 많이 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자, 위중부통 선생님 몰라요. 꽝차이 짜오를 몰라요. 그래서 못 풀었어요. 이런 얘기를 제일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자, 6급 정도 되면 일단 아는 글자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단어를 외워서 알아야 되는 거지만 실제 이제 시험에 투입됐는데 그때 가서 뭐 사전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아는 그 단어의 지식을 총동원을 하셔야 돼요. 위중보통이가 뭐야?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꽝차이 짜오르 뭔지 몰라도 꽝, 짜오르 사람을 빛나게 한다. 그러면 사역이니까 무조건 뭐라고 했어요? 수요를 뭐뭐하게 만든다. 네 인생을 남들과 다르고 빛나게 해준다. 이 정도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적 의미를 달달달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야. 내가 그냥 무슨 의미인지 알면 돼. 독해에서는 물론 공부를 할 때는 사전 단어를 찾고 문장이 어떻게 되는지 열심히 공부하는 게 맞겠지만 실제 시험을 친다면 실전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대략적인 무슨 의미인지만 알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라도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해야지. 나 저 단어 몰라. 모르겠어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당신의 인생을 남들과 다르게 빛나게 해주는 게 뭘까? 얘도 주어가 없죠. 그렇죠? 지금 A, D, E의 공통점은 주어가 없다는 점인데 E의 또 특징은 지우가 있어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3부분에 그 힌트 중에 하나가 접속사였다. 그렇죠? 접속사가 꼭 접속사랑만 연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사랑도 연결하는데 지우랑 연결되는 접속사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뭐가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루거. 그렇죠? 루거 나모도 되지만 부사에서는 지우랑 써요. 그렇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 지야오지요. 그렇죠? 지야오지요. 또 뭐 있죠? 이딴지요. 그 다음에 지란지요. 지란도 나머랑 쓰였지만 지우랑 또 함께 쓰인다라는 거. 이렇게 바로바로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접속사는 대충 외워두시면 오히려 헷갈립니다. 그래서 외울 때 확실하게 지우랑 쓰이는 거 뭐야 이렇게 빠르게 얘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체는 분명히 남들과 다르게 빛나게 해주는 거. 그럼 이제 세 개가 다 다르죠. 하나는 성공과 실패를 뭐 하는 거. 성공과 실패를 결정 지어주는 것. 하나는 잠재 능력을 불러일으키는 것. 하나는 남들과 다르게 해줄 수 있는 것. 하지만 지우가 붙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앞에 있는 1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보는 게 아니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1번이 어쩔 수 없이 제일 앞부분에 있기 때문에 얘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在现实生活中你和谁在一起的确很重要. 더确아니에요. 자, 수로 앞에 있으니까 的确, 확실히란 뜻이에요. 它甚至能改变你的成长轨迹. 자, 무슨 말이냐면 궤적이란 뜻이죠. 그래서 당신은 누구랑 있는지가 확실히 중요한데 그것은 당신이 누구랑 있는지.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당신의 성장 궤도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밑줄이 나오고 뒤에가 뭐 나오냐면 和什么样的人在一起就会有什么样的人生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는지가 당신의 어떤 인생을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뒤에 지우가 있는 거 봐서 지우가 연달아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요. 그렇죠? 여기서는 내용상
어떤 사람과 있는지라고 물었거든요. 어떤 사람과 있는지. 근데 아까 우리가 잠재 능력 불러일으키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성패를 결정짓는 것, 또 뭐 있었죠? 남들과 다르게 하는 거. 그렇죠? 어떤 사람과 있는지가 잠재 능력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성공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남들과 다르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어떤 사람이 거꾸로 잠재 능력을 없앨 수도 있고, 실패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남들과 똑같이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얘네들은 안 되잖아. 왜냐하면 얘네들은 잠재 능력 불러일으키는 것과 남들과 다르게만 해준다라는 긍정 개념만 얘기했지 부정적인 개념 없었거든요. 하지만 두 번째 우리가 뒤에 있었나요? 뒤에 있었던 决定你的人生成败는 성공과 실패를 얘기했기 때문에 얘는 D일 가능성이 제일 커요. 일단 D만 넣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갑니다. 이 부분 생략해도 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이 부분 여기 있으니까 앞부분 한 요 정도에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요 정도 봤더니 자, 积极的暗示会对人的情绪和生理状态产生良好的影响. 그리고 컴마 나왔습니다. 发挥人的超常水平使人进取催人奋进. 자, 주어가 단독 주어죠. 적극적인 암시. 이 암시가 지금 컴마를 제가 일부러 다 동그라미 쳤는데 마침표까지 어떻게 되냐면 적극적인 암시가 자, 뭐뭐하고 뭐뭐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밑줄 나오고 뭐뭐하게 만들고 그래서 뭐뭐하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얘가 전체 주어란 말이에요. 그럼 다 똑같은 동사구들만 나왔단 말이죠. 동사구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도 당연히 연결되는 동사구가 나와야 되는데 아까 주어가 없었던 문장이 A랑 D랑 E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A, D, E일 가능성이 높은데 적극적인 암시라는 주어를 얘기했기 때문에 실패를 불러일으킨다는 D만 빼고 A, E를 일단 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아마 여기 돌아오면 다 지워져 있을 텐데 일단 2번은 A, E가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제가 처음 풀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대충 풀고 두 개가 답이 나와도 상관없다고 했었습니다. 아직 확정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부분입니다. 자, 단락이 바뀌어 버렸고요. 뭐라고 나왔냐면 远离消极的人吧. 자, 远离무슨 뜻이죠? 멀리 떨어져라. 消极的 자, 사람을 샤오지더를 하면 소극적인 사람보다는 자, HSK에서는 샤오지 부정적이더란 개념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을 멀리하세요. 포저. 제가 특징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3부분에서도 포저가 가끔 나오는데 포저는 그렇지 않으면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는 주로 이 명령조. 조금 전에도 뭐라 했어요? 부정적인 사람 멀리해 이렇게 했잖아. 명령조의 말이 많아. 해라, 하지 마라. 그리고 뒤에 내용은 뭐냐면 가정인데 어떤 가정이냐면 저 명령을 안 들었을 때 생기는 주로 나쁜 가정. 물론 좋은 가정을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명령을 한다는 거 내 말 안 들으면 너 이렇게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뒤에는 나쁜 내용의 가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부정적인 사람 멀리 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나올 거야 라고 하면서 가정을 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아까 나쁜 내용이 A, B, C, D에서 하나밖에 없었죠. B에 보면은 그들이 네 꿈을 빼앗아야할까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B 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갑니다. 4번 앞에 요런 수어 누군가 말했다라고 했고 콜로이 나왔어요. 부연 설명이라고 했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렇죠? 부연 설명. 그럼 이 부연 설명이 뭐냐? 上学时遇到好老师工作时遇到一位好领导정지하시, 청지하는 결혼하다는 뜻이에요. 위있다 이거 하오빤리, 빤리 하면은 반려자가 되겠죠. 배우자. 자, 그럼 지금 세 개가 동그라미 쳐졌죠. 선생님, 좋은 보스, 좋은 반려자. 세 가지 있었던 게 뭐였죠? 너무 쉬웠죠. 人生요散大幸事 그렇죠? 자, 마지막입니다. 5번. 5번은 자, 요시부터 볼게요. 요시 어떤 때 탐은 이거 甜美的笑容. 지금 수로가 없는 거 보니까 얘네 자체가 명사구네요. 그들의 하나의 달콤한 미소. 一句温馨的问候 안부죠. 그럼 얘네들이 지금 주어고 뒤에는 또 역시 수로가 나와야 되는데 역시 주어 없이 수로만 있었던 게 밑에 바로 보이죠. 뭐라고 있었죠? AD인데 아까부터 지금 미소와 안부는 따뜻한 안부는 다 좋은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얘 또 D를 빼버리고 A랑 E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두고 보면 자, 여기 있는 것부터 좀 먼저 해결할게요. 순서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일단 B랑 C를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정적인 사람 멀리해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들은 모르는 사이에 네 꿈을 뺏어갈 것이다. 비대죠. 얘는 확정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말했어요? 인생에는 세 가지 행복한 일이 있다고. 학교 다닐 때 좋은 선생님 만나고, 일할 때 좋은 보스 만나고, 결혼했을 때 좋은 배우자 만나고. 확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남은 게 뭐 있냐면 앞에 있는 1번과 2번과 5번이죠.
자, 5번부터 정리를 하고 갈게요. 여기 보이고 있으니까. 자, A냐 E냐를 지금 고민해야 되는데 A와 E의 차이점이 있죠. 일단 첫 번째, 지우를 썼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얘는 잠재 능력 불러일으킨 거고 남들과 다르고 빛나게 해주는 거. 자, 여러분들 미소를 짓고 안부를 말한다. 따뜻한 미소 짓고 달콤한 미소를 짓고 따뜻한 안부를 물었어요. 근데 잠재 능력이 불러일으켜서 질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기를 볼 때 단어를 눈으로만 보지 말고 진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잠재 능력이라는 것은 나 안에 있는 정말 능력을 얘기하는데 내가 그냥 미소 짓고 그 다음에 안부를 물으면 잠재 능력이 생겨. 그럼 저는 맨날 미소 지을 거예요, 미소. 그럼 잠재 능력이 생길 테니까. 그렇죠? 좀 뭔가 억지스러움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남들과 다르고 너를 빛나게 준다. 그렇죠? 우리 항상 웃으면서 얘기하고 따뜻하게 말하는 사람 보면은 좀 달라 보이잖아. 그렇죠? 이게 혹시 E가 훨씬 더 가까워 보여요. 하지만 아직도 선생님 그걸로는 좀 뭔가 신빙성이 부족해 보여 한다면 앞에 있는 걸로 제가 확정을 지어 드릴게요. 다시 앞으로 들어갑니다. 자, 잘 보세요. 아까 1번으로 가면 되죠. 1번으로 2번이죠. 2번. 자, 1번 일단 결정 지을게요. 왜냐하면 자, 네가 누구랑 있는지. 자, 누구랑 있는지인데 이 누구가 뭐예요?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또 어떤 사람일 수도 있다? 나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랑 있는지 중요한데 그것은 뭐한다? 너의 인생을 성공과 실패 결정인다. 그래서 얘도 무조건 일단 정답은 D가 맞아요. 그럼 이제 남은 게 2번인데 아까 2번에 무엇과 무엇, A와 E 이렇게 고민이 될 텐데 얘가 주어가 적극적인 암시였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했었어요? 아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적극적인 암시였고 대충 적을게요. 다 동사구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밑줄 나와서 이렇게 해서 마침표를 했는데 다 동사구잖아요. 다 동사구. 근데 우리가 아까 E에는 뭐가 있었냐면 지우가 있었어요. 그렇죠? 지우가 있는 문장이 동사고 나열 중간에 들어가는 거 본 적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어법적으로 아예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얘는 E가 아예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A를 집어넣으면 적극적인 암시라는 것은 자볼까 하나씩 해볼까요? 사람의 정서와 생리 상태에 대한 좋은 영향을 뭘 할 수 있고 좋은 영향을 생기게 할 수 있고 찬성이니까 생기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할 수 있고 사람의 잠재 능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사람의 뛰어난 수준을 발휘하게 할 수도 있고 진취적이게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분투하게도 촉진시킬 수도 있고 그러면 내용이 이어지죠. 그러니까 하나의 주어, 명사, 강조된 명사구가 나오고 같은 형태의 동사구가 나열되기 때문에 얘는 어법적으로 보나 내용적으로 보나 다 A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마지막에 있었던 그 5번은 당연히 E밖에 될 수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오늘은 주의해야 될 게 이 보기 A와 D와 E의 차이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 자 보시면 오늘 사설인데 이 사설은 확실히 개인적인 견해를 얘기하잖아요. 그 마지막 보면은 당신이 미소 짓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하면은 남들과 다르고 빛날 수 있으니까 좀 그렇게 하고 살아라. 이런 내용으로 통상적인 우리가 견해를 밝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기 보고 주변 내용 확인하는 거 오늘 다시 한번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11일차. 자, 11일차 쓰기도 역시 천자를 400자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한 550자에서 600자 되는 글을 250자로 줄이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절반 연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도 역시 이야기, 현대 이야기로 넘어왔는데요. 자, 현대 이야기 중에서도 글을 주인공으로 했어요. 원래 보통은 이름이 나오는 편인데 글을 주인공으로 한 5단락의 이야기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한 문장씩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 좀 더 길게 볼게요. 오늘은 단락별로 좀 볼 텐데요. 첫 번째 단락부터 보시죠. 他初入职场，对一切都感到新鲜陌生。一天中午，他刚吃完饭，就迎头撞上老板。老板微笑着随口吩咐：“你能不能帮我订一份盒饭，或者让王主任回来时帮我带一份。”这是老板给他的第一个任务，尽管有几分随意，他既紧张又兴奋。他给快餐店打电话，盒饭已经卖完了。王主任出去吃饭，没有带手机，他也一直联系不上。 자, 보겠습니다. 자, 쭉 읽어봤는데요. 자, 중요한 거는 제가 읽는 거를 지금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빠르게 좀 지나왔는데도 뭔가 들어온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자, 그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 지저분하니까 전체 내용 좀 지우고요. 지우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가 자 수로부터 보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가 이제 일단 처음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일체에 대해서 자 이치에란 말은 일절의 모든 것을 얘기한다. 일체의 모든 것. 앞에서 언급한 거거나 아니면은 일단 들어갔을 때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간따오 신鲜陌生 신선하고 낯설게 여겼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새로운 조직에 들어간다면 신선하고 낯설게 여기겠죠. 그리고 이텐 중午 어느 날 자, 시간은 항상 들어간다고 했었죠. 깡츠 완판 밥을 막 먹고 나서 뭐 했다? 먹고 나자마자 누구? 잉토 쫑상이란 말은 고개를 들다가 딱 부딪힌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몸을 부딪힌 수도 있고,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쭈앙샹이니까 물리적으로 부딪힌 건 실제로 부딪혔겠네요. 고개를 들고 탁 맞닥뜨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라오반 웨이샤오죠. 수이코 펀포. 자, 웃으면서 자, 수이코란 말이 뭐냐면 입에서 그냥 나오는 대로, 그러니까 뭐 정식적으로가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대로 펀포. 분부하단 말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뭔가 지시를 내린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뭐라고 지시 내렸냐면 넝뿌넝 빵워 나를 도와서 해줄 수 있겠는가? 뭐를 띠이펀 허판. 자, 끄는 걸 잘 보세요. 나를 도와서 해줄 수 있겠는가? 하나의 도시락. 허판하면 우리가 이런 약간 우리 왜 김밥 같은 거 사면 이렇게 상자에 담아주잖아요. 그런데 들어가 있는 밥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도시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락 하나 띵 주문해 줄 수 있겠는가?或者 또는 让王主人 랑 시키는 거죠. 王主人回来时 여기서 끊으면 되겠네요. 왕주임이 돌아올 때 帮我带一份 나를 위해서 좀 가져오게 할 수 있겠는가? 했더니 이것은 라오반의 첫 번째 데이터다 그에게 준 첫 번째 임무였어요. 그렇죠? 저시니까 이것은 이었습니다. 임무 어떤 임무? 라오반이 그에게 준 첫 번째 임무. 지인관이 문장 뒤로 밀렸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비록 이렇지만, 그러니까 사실을 얘기할 뿐이에요. 요지펀수이, 그러니까 좀 다소 마음대로 그러니까 막 정식으로 시킨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말로 혹시 나 대신에 좀 주문 좀 해주고 아니면 왕주임한테 좀 하나 갖다 주게 할 수 있겠어? 라고 약간의 좀 마음대로 하는 경향이 없진 않았지만 어쨌든 첫 번째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타지 긴장 요兴奋 그는 지요 뭐뭐 하기도 하고 뭐뭐 하기도 하다 긴장하고 흥분도 되었어요. 타게이 콰이찬디엔. 자, 그가 뭐에게, 이 콰이찬디엔 패스트푸드점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뭐 햄버거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중국은 빨리 나오는 음식점을 다 콰이찬디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허판. 자, 이 도시락이 이징만 완료 다 팔렸대요. 그쵸? 왕주는 추취吃饭. 자, 왕주임도 지금 밥을 먹으러 나갔는데요. 매달 소지 휴대폰을 들고 가지 않아서 타의 이즈聯系 부상. 자,聯系가 연락하다는 뜻이 있죠. 부상이니까 되지 않는 거. 그래서 연락이 줄곧 되지 않았어요.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핵심 사건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일단 그가 직장에 들어갔다는 말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 부분은 좀 생략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부분 모션까지는 상관이 없고 하지만 이제 처음에는 좀 낯설었다라는 이 사람이 이제 처음 직장이라서 좀 낯설었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요번에 넣었는데요. 빼도 상관없다라는 거. 여기서 여기까지는 빼도 상관없다는 거. 자, 사건이 벌어지는 이티엔 중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가 뭘 했다? 예, 막 물리적으로 부딪혔다가 쭈앙샹 이걸 외우지 마시고 우리가 보통 사람을 맞닥뜨린 거 위따오 쓰잖아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사람을 마주했다는 거. 타 위따오 라오반. 그리고 라오반 시킨 거 있죠. 시킨 건 우리가 항상 어땠어요? 자, 다시 한번 연습합니다. 여러분 사역은 항상 익숙해져야 돼요. 주어가 시키고 진짜 해야 하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여기다 적으시면 됩니까? 해야 할 일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어가 라오반이에요. 라오반. 그렇죠? 그리고 항상 여기서 끊으면 되겠죠? 라오반이 시켰어요. 누가? 그가. 그렇죠? 여기 나오는 그가 뭐 티즈지 자신을 위해서 혹은 라오반을 위해서. 그렇죠? 라오반을 위해서 订一份盒饭或让王主任带来一份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이 그라는 사람이 하나를 주문해 주거나 또는 왕주임에게 뭘 시키거나 하나를 시켜서 가져오게 만들거나. 그래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티즈지는 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因为这时老板给他的第一个任务他又紧张又兴奋으로 줄였어요. 무슨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임무여서 되게 긴장하고 흥분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첫 번째 임무란 사실. 그렇죠? 첫 번째 임무. 나중에 내용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막 읽었다면 이게 첫 번째 임무였기 때문에 이러한 좀 결과가 나왔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에게 준 첫 번째 임무였기 때문에 这是老板给他的第一个任务, 第一个 서술을 나타내서 첫 번째. 자, 아까 지요를 썼지만 우리가 아는 요요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항상 내가 기억나는 쉬운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지자를 학생들이 잘 못 적어요. 그렇죠? 여러분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저도 잘못 적었네요. 그렇죠?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오히려 지를 적느니 요를 적는 게 낫다. 그래서 요요로 바꿨습니다. 긴장되고 흥분되었어요. 첫 번째 임무여서.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패스트푸드점에서도 다 팔렸고 도시락이 그다음 왕주임하고 연락이 안 됐죠. 그걸 줄이면 되겠죠. 일단 두 가지로 했으니까 얼제 개닭으로 쓰겠습니다. 그러나 快餐店却说盒饭卖完了 아니면 盒饭已经卖完了 이렇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盒饭已经卖完了 그리고 게다가 他联系不上王主任 바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그는 이제 联系不上 연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주임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단어 가보시죠.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他紧张极了，不知道怎么办。红着脸告诉老板没有订到盒饭，也没有联系到王主任。虽然没有受到老板的责备，但是他心里很失落。这件事给了他深刻的教训。如果他灵活一点，帮老板买到一份盒饭并不是什么难事. 아,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일단 그는 되게 긴장이 됐어요. 그렇죠? 긴장이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얼굴을 붉히면서 홍저리엔 하면 얼굴을 붉히다. 그러면서 뭐 했다? 까오스 알려줬어요. 라오반에게. 뭘 알려줬냐면 까오스 라오반까지 끊을게요. 까오스 라오반. 뒤에 있는 내용 두 가지였죠. 메이어 띵따오 허판. 그렇죠? 일단 도시락도 주문도 못했고 메이어 联系到王主任, 왕주인과 연락도 못했다라고 알렸다는 겁니다. 자, 수이란 단이 있어요. 만약에 나중에 주인다면 앞부분은 사실 필요가 없지만, 자, 没有受到老板的责备, 他心里很失落. 그 사장님의 질책 꾸중은 없었지만 상당히 낙담했다, 실망했다는 뜻이죠. 시루하면. 그리고 이 일은 这件事给了他 그에게 주었어요. 무엇을 주었다? 教训, 교훈. 어떤 교훈? 예, 깊은 교훈을 주었어요. 그리고 루고가 나왔네요. 그렇죠? 루고. 만약에 그가 링호이대. 링호가 뭔 뜻인지 알아야 되겠죠. 링호 6급에 잘 나와요. 그가 좀 더 머리를 굴렸다면, 좀 더 움직였다면 요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걔가 좀 더 융통성이 있었다면 요런 뜻이거든요. 아마 여기서는 융통성이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융통성이 좀 있었다면 라오반, 빵 라오반 마이따 뭘 사드리는 거? 예, 사장님에게 도와 사드리는 거. 뭘 사드리는 거? 이펀 하오판. 요까지가 전체 주어예요. 그렇죠? 사장님에게 하나의 도시락 사주는 것은 빙부스. 결코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어려운 일이. 그럼 줄여봤습니다. 일단 긴장했단 말은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일단은 왜냐하면 뒤에 긴장하고 어쩔 줄 몰랐다가 다 얼굴 붉혔다로 하나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즈하오 쓰죠. 즈하오.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붉히면서 라오반에게 알려주었어요. 어떤 모든 사실을, 그렇죠? 그 내용을 다 빼버렸습니다. 왜 뺐냐면 앞에서 이미 내가 사지도 못했다, 연락도 못했다는 내용을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중복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라오바는 뭐 했다? 메이어 접배했다. 하지만 그는 뭐 했다? 실망했다. 다 헌수로. 지금 핵심된 내용 거의 동그라미 친 것만 지금 나오고 있죠. 그렇죠? 明白了自己要灵活一点. 그렇죠? 뭘 깨달았다? 自己要灵活一点. 민발로 빼도 됩니다. 다 뭐 좀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他认为他想 이렇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自己要灵活以后自己要灵活一点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따라가겠습니다. 不久他又遇到一件事，老板打电话来找李助理他回答老板说李助理还没有回来，但他意识到自己不应该这样随口就推掉老板的问题，于是接着说我马上让他联系您。老板说我有急事，别人也可以。他立即问道这里有小张、小王还有我，你需要哪一位？这样老板的问题解决了。 자, 봅시다. 자, 얼마 되지 않아서, 오래되지 않아서. 자, 부지요. 자, 여기서는 이제 시간 변화가 좀 필요하겠죠. 왜냐면 좀, 얼마 되지 않아서, 어쨌든, 시간이 지났어요. 그렇죠? 그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날 좀 있다가, 그렇죠? 있다가란 뜻도 되겠죠. 그렇죠? 他又遇到一件事, 어떤 일을 또 만났습니다. 老板打电话来, 找李助理, 리주리 하면 비서관, 보좌관이라는 뜻인데 비서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라오반이 전화를 걸어서 누굴 찾았냐면 이비서를 찾았어요. 이비서. 他回答 라오반 说 그가 이제 라오반에게 말했죠. 뭐라고 말했어요? 리주리还没有回来. 아직 안 돌아왔어요. 还没有回来. 그렇죠? 그러나 다 意识到. 자, 意识到란 말 기억합시다. 내가 뭔가를 인식한 거.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면 되겠다. 이건 좀 나쁜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한 걸 우리가 意识到, 인식했다는 뜻인데요. 自己不应该, 그러니까 인식한 내용 여기에요. 이 내용. 그렇죠? 그러니까 自己不应该 어떻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인식했다. 这样随口就推掉了. 推掉老板的问题. 자, 推掉问题.
문제를 뭐하다? 거절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그냥 사장님의 문제를 내가 거절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인식했다는 거죠. 그리하여 于是接着说 이어서 말했어요. 我马上 제가 바로 랑타 리쭈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리쭈리가 렌신이 당신에게 연락하게 만들게요. 라오반说 라오반이 말씀 사장님이 말씀입니다. 我有急事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비에런이 거의 다른 사람도 됩니다. 他立即问道 그래서 즉시 물었어요. 뭐라고? 저리 이곳에는 샤오짱도 있고 샤왕도 있고 또 제가 있습니다. 您需要나 이외에 어떤 분이 필요합니까? 这样 라오반도 问题解决了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이제 사장님의 문제는 해결이 된 거죠. 자, 그럼 들어봅시다. 얼마 되지 않아서 뿌지 그대로 썼습니다. 일단 라오반이 다시 전화를 걸었죠. 그렇죠? 라오반 다電話 왜 걸었죠? 来找리쭈리 그렇죠? 리쭈리 이 비서를 찾기 위해서 전화를 걸었어요. 타까오스 라오반 자 알려준 내용 해야 되겠죠? 리쭈리 메이回来 아직 이 비서는 안 돌아왔지만 누가 있다? 还有自己和其他人在 자, 여기서 제가 아까, 자, 샤왕하고 샤오짱이 있었는데, 자, 치타론을 바꾼 이유가 뭐냐면, 저 사람들이 지금 내용 흐름상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럴 때는, 비에른, 타만, 그렇죠. 치타른,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있다, 여기에 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다? 뒤에 뭐 어떤 사람 필요합니까? 이건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해서 결국엔 뭐였냐면 라오반도 원티 제주엘러 이렇게 정리해서 깔끔하게 얼마 되지 않아서 사장은 전화를 걸어 리비서를 찾았는데 리비서는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는 자신과 다른 사람이 있다고 알려가지고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내용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락 보시죠. 자, 네 번째 단락입니다. 他工作3年渐渐变得和别人不同因为他接电话和别的同事是不同的没有不清楚不知道不再是他的常用语他会给对方提供更多的选择和更多的信息而不是把所有的时间浪费在一个无法解决的困境中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항상 지금 오늘 계속 제가 읽고 있는 게 제 발음을 들으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정도 속도로 지금 눈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대충 눈에 들어오는지 요것을 좀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는 3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렇죠? 점차 변해갔어요. 어떻게 변해갔냐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가 전화를 받을 때는 다른 동료들과는 좀 달랐어요. 그렇죠? 不同的是的 강조 구문이죠. 그렇죠? 없다, 잘 모르겠다, 모른다 같은 단어들은 不再是他的常用语 더 이상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가 자주 쓰는 말이. 그래서 그는 후이 할 거라는 거죠. 어떻게? 给对方 상대방에게 제공할 거라는 겁니다. 더 많은 선택과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거라는 거죠. 而不是 뭐가 아니라把所有的时间 모든 시간을 浪费在一个无法解决的困境中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다가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여러분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얼부수 하면은 강조되는 점 앞에 있는 내용이지 뒤에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강조하고 싶으면 쓸 필요가 있겠고요. 쓴다 하더라도 되게 가장 간단하게 쓰시고 실제로 안 써도 상관은 없어요. 알겠습니까? 여기서는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그가 다른 동료와 달라졌다라는 거거든요. 그 점이 어떤 점이다? 더 이상 저 모른다라는 것이 상용 어휘가 아니고 상대방에게 더 많은 선택과 더 많은 정보를 준다. 이것도 좀 더 줄이면 뭐예요? 결국에는 모른다는 말 이런 거는 필요가 없고 그가 상대방에게 더 많은 선택과 더 많은 정보를 준다가 가장 핵심이에요. 근데 이제 뭐가 아니라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넣어도 되고 빼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줄이면 3년 후, 3년 후에 그죠? 공조 뭐 계속 일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다 비엔더 바뀌었어요. 허 비에론부터 다른 사람과 다르게. 어떻게 바뀌었어요? 자, 이메일 필요 없겠죠? 지에電話시 자, 전화 받을 때 전제 조건은 전화 받을 때 그렇죠? 전화 받을 때조차도 예, 给对方更多的选择和信息 그렇죠? 更多的가 2번 들어가 있는데 更多的가 한 번으로 줄이고 선택과 정보를 여기까지만 써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좀 더 강조하고 싶으면 不把 뭐는 하지 않았다? 不把时间 시간을 浪费在困境中 이겠죠? 뭐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했지만 어려움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다가 낭비하지 않았다는 내용이고요. 이 부분은 만약에 좀 더 양을 줄이고 싶으면 이 부분은 빼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얼보수 부분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다음 단락 보시죠. 자, 5번째 단락이네. 그럼 마지막 단락인 것 같은데요. 한번 봅시다. 他就这样一点一点变得不同他总是比别人多做一点哪怕只是多说几句话
但是他总能够及时的解决问题。有一天老板找他谈话，希望他出任客服部主管，因为他接电话的方式让老板相信他可以领导好一个客服部。他成功升职. 결론까지 봤는데 역시 제가 되게 빠르게 갔는데 여러분들 내용이 좀 눈에 들어오시나요? 한번 봅시다. 그는 이렇게 해서 조금씩 변했어요. 다르게. 그는 늘 다른 사람보다 더 일을 했어요. 또一点, 좀 더 뭔가를 했다는 거죠. 나파, 지수의 뜻입니다. 설령 뭐뭐 하더라도, 그렇죠? 설령 只是多说几句话. 몇 마디라도 더 했다는 거죠. 설령 몇 마디라도, 단지 몇 마디라도 더 했을지라도 딴 사람보다 더 많이 말했고, 但是 그러나 他总能够及时的解决问题. 그러나, 그쵸? 단지 몇 마디밖에 더 했을 뿐인데도 뭐 했다라는 거요? 훨씬 더 문제를 제때 해결했다는 거죠. 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죠. 有一天, 또 어느 날이 나왔습니다. 그쵸? 어느 날, 老板找他谈话, 그에게 할 말이 있어서 찾았는데요. 시황 바랬어요. 뭘 바랬냐면 요 이하의 내용을. 그가 출연 맡아주기를. 客服部. 자,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고객센터가 되겠습니다. 고객 서비스 센터가 되겠네요. 정확히 얘기하면 고객 서비스부의 주관이라면 거기 있는 팀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팀장을 맡아주기를 바랬습니다. 이유가 나와요. 왜? 他接电话的方式, 그가 전화를 받는 방식이 사역입니다. 누가? 라오반이 믿게 만들었다는 거죠. 뭐 할 거라는 거? 他可以领导好, 잘 이끌 거라는 거. 이거 客服部. 고객센터를 잘 이끌 거라는 것을 믿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성공적으로 뭐 했다? 승진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럼 좀 줄여봅시다. 일단 그는 달라졌다는 말은 앞에서도 이미 나왔던 것 같거든요. 다 빼버리고요. 늘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일을 더 했다. 뭐 다른 사람보다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는 늘 뭐 했다? 多做一点. 그렇죠. 总能多做一点. 항상 더 많이 일을 해서 뭐 했다? 몇 마디라도 더 했을 뿐인데도 일을 제때 해결했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에 있는 부분은 가정일 뿐이니까 정말 중요한 내용. 그가 늘 제때 일을 해결했다. 及时解决问题. 그러니까 좀 더 일을 해서 제때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날. 자, 요 이티엔에도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사장이 뭐 했어요? 사장님이 일단 그에게 맡아달라고 부탁했어요. 뭐 출연, 客服部主管 이렇게 되는 거죠. 출연. 바로 그냥 직함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출연. 이유는 설명해야 되겠죠. 그의 전화 받는 방식 때문입니다. 전화 받는 방식에 대해서 더 이상 안 넣은 이유는 뭐냐면 앞에서 이미 얘기했잖아요. 또 이게 뭔가라도 하나의 더 선택과 뭔가의 하나 더 해결 방법을 찾아줬다. 정보를 찾아줬다는 내용이 이미 앞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의 전화 받는 방식 때문이었다라고만 하시면 되고, 마지막 결론. 그는 성공적으로 승진했습니다라고 줄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자, 오늘 중요한 거는 오늘은 좀 제가 다 읽어드렸어요. 그렇죠? 읽어드렸는데, 자, 뭐 아까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발음을 이 사람 발음 좋다, 발음 나쁘다, 이런 걸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속도로 여러분들 눈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 이 정도 속도로 눈이 움직여서 대략적인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나서 핵심적인 내용을 줄여야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그걸 뭔가 암기하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이 뭔가 좀 일을 더 해서 성공을 한 사람의 이름은 안 나왔어요. 그렇죠? 타라고 나왔습니다. 그가 성공한 원인을 좀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럼 제목을 한번 지어볼까요? 그렇죠? 제목은 딴 거 없어요. 이 사람이 이 성공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였죠? 그렇죠? 가장 핵심적인 거. 多做一点, 그렇죠? 좀 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행동해라. 그러니까 주인공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승진했는지 집중해야 되면 금방 계속 나왔던 말이 多做一点. 아니면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灵活一点. 灵活一点은 뭐냐면 아까 뭐 했었죠? 융통성을 좀 보였던 거. 처음에 이 사람이 이 뭔가 그 도시락을 좀 부탁했을 적에 못된 게 내가 좀 링호했으면 훨씬 더 융통성이 좀 있었으면 좀 더 좋았을 거리라고 고민한 이후부터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灵活一点도 나쁘지 않고 多做一点. 제목은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 글의 핵심만 집어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막 제목을 정확하게 고민해가지고 이거면 될까 이거면 안 될까 고민하지 마시고 주인공을 적던지 아니면 소재를 적던지 아니면 이렇게 성공의 계기를 적던지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링호 이덴도 적어놨네요. 그렇죠? 또이 덴 이렇게 두 가지 제목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